안녕하세요. 클래스메이트 여러분.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지난 한 주간 금융시장은 엄청난 혼란이 가득했었습니다. 특히나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다가 극적 타결을 맞이했죠. 이에 비트코인 가격 또한 98,000달러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금 가파른 반등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 암호화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지니어스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게 왜 중요한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잡한 용어들도 최대한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 지니어스 법안의 정식 명칭은 미국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국가혁신 지도 및 확립법입니다. 이제 영어로는 풀 네임이 Guiding U.S. National Innovation Excellence and Security for Stablecoins Act의 줄임말인데, 네, 풀네임 참 길죠. 네, 쉽게 말하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특별한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규칙을 만드는 법안입니다. 이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서 많은 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 스테이블 코인이 뭘까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일단 말 그대로 안정적인 코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달러나 원화 같은 실제 화폐와 1대1로 연동되는 암호화폐입니다. 예를 들어서 USDT나 USDC 같은 코인들이 대표적인데요.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은 가격이 하루에도 몇 퍼센트에서 몇십 퍼센트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이런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이 달러 등과 가치를 고정시킨 코인입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나 결제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필요했던 걸까요? 일단 지금까지 스테이블 코인은 법적으로 애매한 위치에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은행도 아니고 증권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 화폐도 아닌 애매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뛰어들기를 망설였습니다. 또한 소비자들도 이게 안전한 건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이 지니어스 법안은 이런 모호함을 해결하고 명확한 규칙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2025년 6월 17일 이제 미국 상원에서 지니어스 법안이 68대 30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진 순간인데요. 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통과시킨 법안이라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그동안 암호화폐 관련 법안들이 이 정치적 대립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 법안의 지니어스 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이중 라이선스 제도라는 겁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일단 발행을 하려면 연방 정부나 주정부 중 하나에서 라이선스를 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도 이제 은행처럼 정부의 허가를 받고 영업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 투자자들이 더 안심하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무허가 업체들의 사기나 부실 운영 또한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이 새로운 법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이 발행한 코인만큼의 이 달러나 이 미국 국채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죠. 1달러어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다라면 반드시 이 1달러를 은행에 예치해 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언제든지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로 바꿀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과거에 테라, 루나 같은 사건이 있었죠. 그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 세 번째는 소비자 보호 강화입니다. 이 지니어스 법안은 소비자들에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청구권을 부여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 쉽게 말하면 이 스테이블 코인 회사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라면 소비자들이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손해를 봐도 구제받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은행 예금자처럼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일반 사용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보호막이 되어줄 겁니다. 미국이 이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달러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의 대부분이 달러와 연동되어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이 널리 사용될수록 달러의 영향력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나 이 다른 나라들의 디지털 화폐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도 있습니다. 이 미국이 디지털 금융의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데요.
이 지니어스 액트 법안의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USDC가 발행하는 서클과 암호화폐 거래소 이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급등했는데 이 투자자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더 많은 기업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이 지금까지 많은 전통 금융 회사들이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 진출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명확한 규칙이 생겼기 때문에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은행들도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 몇몇 월가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공동 발행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규모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현재 그러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규모는 뭐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중요하죠. 네, 현재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약 1,800억 달러, 약 하나 240조 원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테더 USDT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서클의 USDC입니다. 이 지니어스 법안이 본격 시행되면 이 시장이 몇 배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골드만삭스는 2030년까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3조 달러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상원을 통과했다라고 해서 진짜 끝은 아닙니다. 이제 하원에서도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법이 됩니다. 이 하원에서는 별도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인 스테이블 액트를 준비하고 있어서 두 법안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입니다. 다행히 하원 공화당 지도부에서도 지니어스 법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톰 에머 하원 다수당 원내 총무의 경우는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 하원에서도 투표를 진행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이 지니어스 법안이 7월 말까지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름 휴회가 시작되기 전에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만약 하원도 무사히 통과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 법률로 채택이 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암호화폐 관련해서 매우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서명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더라도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닌데요. 이제 관련 기관들이 세부 규제를 만들고 이제 시스템을 준비하는데 180일 약 6개월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재무부, SEC, CFTC 등 여러 기관들이 협력해서 구체적인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되는데요. 기업들도 이 시간을 활용해서 새로운 규제에 맞춰 사업 모델을 조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존 스테이블 코인들, 이 테더나 USDC 같은 코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새로운 법에 따라 라이선스를 받고 규제를 준수하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를 따르지 않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스테이블 코인들은 미국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건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 신뢰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들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이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은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표준을 만들면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유럽연합도 이미 비슷한 규제인 미카를 도입했고 이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정비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우리나라도 이 변화에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이 미국 규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USDT나 USDC 같은 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미국에서 인정받는 스테이블 코인들의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규제를 받지 않는 스테이블 코인들은 사용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이 지니어스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된다라면 민간 스테이블 코인과 경쟁을 이제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와 민간 스테이블 코인 간의 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 같은데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는 전략을 택한 거죠. 이 연준의 디지털 달러 대신 민간의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육성해서 디지털 금융 패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탈중앙화 금융 DeFi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각종 DeFi 프로토콜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기축 통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지니어스 법안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신뢰성이 높아지면 DeFi 생태계도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DeFi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이 단기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뉴스에 묻혀서 비트코인의 관심도가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암호화폐 전반에 이 규제 명확성이 높아지면 비트코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더 안심하고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은 어떤 점에 주목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라이선스를 받는 신뢰 있는 스테이블 코인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겁니다. 두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의 주가나 토큰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통 금융 회사들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변화들을 잘 파악해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겠죠. 예, 물론 이제 모든 것이 장밋빛은 아닙니다. 이 새로운 규제로 인해 일부 스테이블 코인들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죠. 또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혁신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규제 준수 비용이 증가하면서 소규모 업체들이 시장에서 밀려날 수도 있고요. 투자할 때는 이런 리스크들도 충분히 이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암호화폐 업계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법안 통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는 규제 명확성이 확보되어서 혁신이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 서클의 CEO 제레미 알레이어의 경우는 미국이 디지털 달러 생태계의 리더십을 확고히 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규제가 너무 엄격할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지니어스 법안 통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본격적인 이 성장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30년까지 시장 규모가 현재의 10배 이상 성장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 많은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고 일반 소비자들도 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암호화폐가 진짜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화폐로 자리 잡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번 이 지니어스 법안 통과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규제가 생긴다고 해서 모든 리스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신중하게 공부하고 투자해야 하는데요. 이런 큰 변화의 시기일수록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한 소식들 쉽게 풀어서 전해드릴 테니 함께 공부하며 비트코인을 통해 경제적 자유에 한 발짝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